중요한 소화기관이자 면역기관인 장. 현대인의 장이 위험하다. 못 견뎌가지고 119를 한번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2시간 전에 먹었던 음식물이 바로 나온 경우도 이제 갈수록 변화하는 식습관이 장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음식물을 먹었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장내 세균의 분포가 바뀌고 장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 유해균과 유익균의 끊임없는 세력 다툼. 장 안에 살고 있는 세균의 균형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과연 이 균형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음식물은 소장에 도착해 영양분의 흡수가 이루어지고 대장으로 내려가 수분이 흡수된다. 이런 장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 안에 살고 있는 세균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의 장 안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다. 인체에 이로운 유익균과 해를 주는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장 건강이 위협받는다. 그리고 이 균형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음식물이죠. 어떤 종류의 음식물을 먹었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장내 세균의 분포가 바뀌고 그러면서 면역계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가 되느냐 취약한 상태가 되느냐가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인스턴트 식품과 고지방, 고단백질의 식사는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유해균이 증식하고 활성화되는 반면 유익균 수는 줄어들어 장내 환경의 균형이 깨진다. 증식한 유해균은 장벽의 틈에 부착한 후 인체에 침입해 각종 장질환과 감염을 일으킨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하고 생태적인 식습관입니다. 정근영 씨는 지난 10년 동안 20kg 이상 체중이 불었다. 식사량을 줄이며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지만 체중은 그대로다. 음식을 많이 가려 먹는 편이라서 남들보다는 이제 덜 먹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김윤아 씨 역시 먹는 것은 예전만 못한데 늘어나는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렇듯 남들과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찌는 사람들.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이런 사람들은 장내 세균 구성이 비만 체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만인 사람과 정상 체중인 사람은 장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세균종인 박테로이데 테스문균과 퍼미큐 테스문균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장내 세균의 분포가 비만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추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세균들이 지방의 대사라든지 또 영양물의 대사에 관련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열량을 생성하고 축적해서 비만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퍼미큐 테스문균은 이 역할을 월등히 잘한다. 그런데 비만인의 경우 퍼미큐 테스문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능력이 높아져 비만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만인이 1년 동안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줄이면 퍼미큐 테스문균은 감소하고 박테로이데 테스문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다이어트로 살이 빠지면서 장내 세균도 바뀐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정근영, 김윤아 씨의 장내 세균 구성은 어떨까? 두 사람의 변에서 장내 세균을 추출해 살펴본 결과 비만인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내 세균 분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검사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퍼미큐테스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반면에 박테로이데스균은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서
그전에 발표됐던 논문과 비슷한 양상의 검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만의 원인으로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악을 하고 있는 장성일 씨는 직업상의 이유로 항상 과체중을 유지했다. 얼마 전까지 130kg에 이르는 고도 비만 상태였다. 근데 제가 어디 활동할 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등산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조금만 약간 격한 운동만 들어가면 빨리 숨차하고 사실 몸이 많이 무겁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죠. 그랬던 그가 최근 다이어트로 5개월 만에 20kg이 넘는 감량에 성공했다. 식사량은 줄었지만 새끼를 꼬박 먹으면서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장성일 씨. 그의 다이어트 비법은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 그리고 매일 유산균과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이다. 유산균 음료 복용으로 체중 감량은 물론 불편했던 배도 편해졌다. 속 더부룩한 것도 굉장히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대변 볼 때 굉장히 편해졌고,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쌓여있는 독소들도 같이 이제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많이 제어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피곤한 게 많이 없어졌어요. 유해 물질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런 유해 물질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장 건강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이 우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익균과 함께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현성이는 생후 10개월부터 아토피 질환을 앓았다. 지금은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는 깨끗한 얼굴이지만 과거엔 얼굴을 비롯해 팔다리의 관절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며 전형적인 아토피 증상을 보였다. 어느 날 한 10개월 정도부터인가 막 몸이 빨개지더라고요. 군데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토피인 것 같아서. 현성이는 스테로이드제를 전혀 쓰지 않고 대신 하루 1g씩 유산균 제제를 섭취하는 치료를 시작했다. 그 결과 피부 습진은 거의 사라지고 한눈으로 보기에도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 지금 나이면 보통 접히는데 증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상이 없어서 거의 이제 아토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유산균과 아토피의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토피 증상이 있었던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유산균을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한 산모의 아이들에게서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의 논문들을 분석한 논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음식물로서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를 막거나 또는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은 유산균 제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어떤 면역 조절 체계가 이상이 있고 그걸 조절하는 데 유산균이 가장 긍정적이다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 속에는 면역 세포의 약 80%가 살고 있다. 장은 소화기관인 동시에 외부 물질에 대한 최초의 방어 시스템이다. 장 안의 유익균들은 각종 바이러스나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킴으로써 면역력 강화에 힘쓴다. 하지만 잘못된 식생활 등으로 유익균이 줄면 장 점막 사이의 연결이 점차 느슨해져 유해 물질이 장을 통과하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염증, 알레르기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소화기관일 뿐더러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이다. 이 면역기를 교육시키는 것은 누가 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육 프로그램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양한 그 과민성 질환이 생겨나게 돼요.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뿐만 아니라 아토피나 알러지나 기관지 천식 같은 그런 이제 면역 과민 질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최근엔 장으로 인한 각종 질환에 유익균을 뜻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병행 치료가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나 동물의 장관 내에서 서식을 하면서 그 숙주에게 유용한 효과를 제공하는 미생물 집단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대개 발효유나 또는 김치와 같은 그 식품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유산균들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